이번 시간은 페이지 295페이지 제10장 수장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대는 공사들이 수장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마루너를 공사한다든지 천정을 가려대기 위해서 반자 틀을 공사한다든지 아니면 벽에 벽지를 공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수장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장공사는 제일 벽부터 먼저 보시면 벽에는 가로 판벽 이런 것은 일반 목조 건축물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장공사에서 그냥 읽어두시면 되고요.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면 시험하고는 거의 무관하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징두리 판벽 개념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징두리란 것은 벽의 하부를 칭할 때 명칭이 바로 징두리입니다. 그러면 징두리 판벽은 벽의 하부 부분에 이 못을 판벽을 설치한 것을 징두리 판벽이라고 칭합니다. 징두리 판벽. 그래서 296페이지 걸레바지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 걸레바지는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바지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바닥하고 벽이 마주치는 부분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 청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닥 청소. 그래서 이 바닥하고 이 벽이 맞닿는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바닥 청소하면 벽면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다가 목재를 이용해서 여기에 일정 정도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설치를 해 줍니다. 여기 설치, 이것을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바지라고 칭합니다. 걸레바지. 아파트로 보실 때는 보통 거실이나 주방 부분에 걸레바지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막이 나오는데, 자, 고막이라는 것은 외벽, 이거는 실내벽이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근데 외벽 부분에, 자, 이 외벽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자, 지표면이 있을 때, 땅이 있을 때, 이 외벽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면 의장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높이 50cm 정도 높이를, 한 높이는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내미는 형태 1 내지 3cm 내밀거나 덜어 밀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고막이라고 칭합니다. 고막이. 외벽과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은 고막이 개념이 되고요. 실내 바닥하고 벽하고 맞닿는 부분에 걸레를 바닥 청소의 벽면이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걸레바지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방음이란 것은 소음 방지를 줄여서 방음이라 하겠죠. 소음 방지 개념은 우리가 줄여서 방음이라고 해요. 방음이라 칭하는데, 자, 방음을 하기 위해서, 소음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음의 개념이 있습니다. 차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반대의 개념이 되는 것이 흡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차음하고 흡음의 개념은 무엇인가? 소리 에너지가 차단한다는 거죠. 소리 에너지가 투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차음입니다. 소리 에너지가 투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개념이 참이고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흡음의 개념은 소리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 소멸시키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거. 이것이 흡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흡음하고 차음은 두 개의 관계가 반비례해요. 반비례. 차음성이 좋으면 흡음률은 떨어지고 흡음률이 좋으면 차음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차음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 구조체들입니다. 구조체. 그러면
벽이나 이런 바닥판과 같은 이런 구조체들은 차음 재료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차음 재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내 마감 재료들은 흡음 재료를 우리가 쓰면 적합도가 있다. 실내 마감 재료. 그러면 천장이라든지 이런 내벽이나 벽이나 이런 실내 마감 재료는 흡음 재료를 우리가 사용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차음 재료들은 이런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벽돌이라든지 또는 돌이라든지 뭐 타일이나 유리, 금속 이런 등 비중이 큰 것들이에요. 무거울수록 차음 성능은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흡음의 개념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는 가벼운 재료입니다. 그래서 뭐 합판도 되고요. 섬유판이라든지 뭐 석고판 같은 거 이런 것 등등등 뭐 텍스류도 많겠죠. 텍스 같은 거 등 이런 가벼운 재료, 경량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차음은 보통 무거울수록 차음성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재료일수록 차음. 그러면 차음이 잘 되면 흡음률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방음의 흡음판. 그러면 이 흡음판은 실내 마감하기 위해서 판을 쓴 게 흡음판이죠. 흡음판이 우리가 되는데 뭐 거기에서 2번에 보면 섬유판이나 성면 시멘트판, 석고판 등 같은 유공판 형태의 흡음이 있습니다. 이런 판에 그래서 보통 합판이나 이런 판들이 어떤 흡음을 하는가 하면 이런 개념인데, 자, 판은 보통 소음이 발생 그 에너지, 소리 에너지를 판이 진동하면서, 그래서 보통 판진동 흡음제라고 하면 판이 진동하면서 소음을 소멸시키는 거, 이것을 판진동 흡음제라고 칭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석고판, 석고보드, 이런 석고보드 이런 것은 습기에 약합니다. 습기에 보통 취약합니다. 물 있는 데는 석고판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좀 약한 것이 석고보드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판때기들은 자 보관할 때 기본적으로 눕혀서 보관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뭐 장판지나 아스팔트 펠트와 루비 이게서 보통 두루마리 제품들을 우리가 세워서 보관하라 했죠. 근데 이것은 눕혀서 보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자 코펜하겐 리버가 나오는데, 자 코펜하겐 리버는 보통 방송국에 코펜하겐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이죠. 근데 그 코펜하겐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의 음향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목재였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리버라고 만들어졌고요. 그럼 일본에 오시면 코펜하겐 방송국의 벽의 음향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오림목을 특수한 단면을 세시리에서 사용한 것이 시초다 나오죠. 자, 오림목이란 것은 소각재를 오림목이라고 해요. 오림목은 적은 각재, 소각재를 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한 세시리는 밑에 그림 보다시피 코펜하겐 리버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나 곡선지게 가공하는 것, 마무리 다듬질하는 것을 우리가 세실이라고 가공하는 것을 세실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을 리버를 다른 말로 2번에 목재 루브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향 효과를 위해서 벽면에 사용하는 목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3번에 그 외벽의 소음 방지 대책이 바로 1회 시험 때 우리가 출제됐던 건데요. 외벽은 벽이니까 일단은 저거 되겠죠. 차음을 해야 되겠죠. 차음. 그래서 재료는 밀실하고 묵은 거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벽체는 이중벽일 때 공간을 두면 더 방음 효과가 있죠. 그리고 공기 누출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흡음률이 적은 재료 써야 돼. 그 차음이 돼야 되니까 외벽은 차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흡음률은 적은 재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대책 해가지고 뭐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 소음에 대해서. 그래서 구조체의 차음성제가 차음공법을 쓰라는 겁니다. 차음공법을 쓰는데 차음이란 인적 공간 소리에 투과되는 감소시키는 것을 차음인데 그럼 보통 차음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거기 1번에 재료는 밀실하고 묵은 것이 좋습니다. 재료는 밀실하고 묵을수록 차음 성능이 좋아요. 묵을수록. 그러면 콘크리트가 두껍고 묵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공기 누출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공기 누출이 되면 소음도 통합니다. 공기 누출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건물의 외부로부터 소음이나 인접시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차음제에 의한 기밀한 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차단해야 돼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구조체는 차음제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철근 콘크리트 벽은 동일 두께의 경량과 차음 성능이 큽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거울수록 질량이 클수록 차음 성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차음 성능은 무거울수록 비중이 클수록 중량일수록 보통 차음 성능이 좋게 됩니다. 그리고 벽의 차음 성능은 투과 손실이 클수록 투과율이 작을수록 차음 성능은 좋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콘크리트 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가 됩니다. 그러면 실외에서 소음이 들립니다. 소음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투과 손실이 크다는 건 많이 잃고 투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단을 많이 해야지만 투과 손실이 크다는 것이 바로 차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차음이 잘 되기 때문에 투과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투과가 많이 된다는 것은 그럼 옛날에 창호지 같은 거 보시면 투과가 많이 되죠. 밖에서 닭이 울어도 그냥 싹 들리지 않습니까?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밖에서 참새가 째직해도 들리고 그래서 보통 옛날 어른들이 창호지가 있으니까 밖에서 있나라 누구 개똥아 있나라 했을 때 있나야 되죠. 그래서 소음이 잘 들립니다. 투과율이 크잖아요. 그래서 투과율은 작을수록 투과 손실이 클수록 차음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벽이 두께가 두꺼운 이런 것이 차음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음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차음을 하기 개구의 기밀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 샤시들의 기밀성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기밀성이 좋을수록 좋고 벽체는 묵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벽이 두꺼운 벽체일수록 차음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방음벽, 도로 우리가 도로나 철도 주변에 있을 때는 소음이 자동차의 이런 소리나 이런 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 근데 이 문제가 이 방음벽의 높이가 그렇게 고층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저층부는 담당을 할 수 있지만 고층부는 담당이 안 돼서 고층이 되면 소음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음 재료를 우리가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허범에 의한 감소 허범공법을 보시면 허범은 이 실내에서 발생한 음이나 이것을 빨리 소멸시켜야 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단 음은 차단을 해야 되겠고 건물 내에서 실내에서 발생한 음은 흡수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허범임이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다공질 허범제가 있고 그래서 다공질 허범제는 글라스울이나 이런 것들이 발포수지제나 이런 뿜칠 허범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다공시죠. 그래서 다공성 허범제들이 보통 시공이 0이에요. 시공은 0이하고 가격도 조금 싼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허범제들은 거의 경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명성 허범제는 이겁니다. 자, 이 부재에다가 재료에다가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 가지고 구멍을 내서 소리를 흡수 허범하는 것을 공명성 허범제라고 합니다.
공명성 흡음재. 그래서 재료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음을 흡수하는 것을 공명성 흡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자, 좀 크게 찍어놨는데 그 구멍이거든요. 구멍이 뻥뻥뻥뻥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디인가 하면 KTX 강명 역사입니다. KTX 강명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KTX가 이 강명 역사 내부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소음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공명성 흡음재를 갖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판진동 흡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진동 흡음은 판이 진동하면서 소음, 음에너지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걸 판진동 흡음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천장 부분이 판진동 흡음재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얇은 우리가 합판 내지 아니면 여러분들 저런 거 있죠? 텍스류 종류나 석고판 종류들 이런 것들이 바로 판진동 흡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상 대체계에서 보시면 1반계 소음원과 거리를 떼도록 멀리 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 멀리 해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차폐물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파트 단지에 딱 보면요. 도로변 소음원에 가까운 데는 거의 적은 평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큰 평형대는 이 소음원에서 좀 멀리 보통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치계획 주 소음원체 건물의 배면이 행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하면 배면이 향하도록 한다. 그러면 자, 도로는 결과적으로 소음원이잖아요. 도로에는 차가 다니다 보니까 여기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배면을 갖다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앞쪽 거실 쪽으로 가고 거실 쪽이 전면이고 뒤쪽에 부엌 또는 이게 배면이라고 하는데 이 배면 뒤쪽이 도로 쪽으로 향하면 음을 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람 말 듣기 싫을 때 그럼 돌아 눕잖아요. 뒤로 탁 돌잖아요. 배면을 향하도록 뒷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침실과 서재는 소음원 반대쪽에 우리가 배치를 해 주시고 그러면 조용해야 되니까 침실은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서재는 책을 읽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음 가까운 쪽에 반대쪽에 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면계획에서 보시면 각 실의 개우 방향 위치 선정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보자는 겁니다. 자 보통 그 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발코니가 있고 여기 이제 발코니가 있고 여기가 거실이라 가정합시다. 거실이 있는데 자 여기가 침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실 방이 있었어요. 방이 있다. 그러면 개구부를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개구부를 설치하면 소음이 그냥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개구부 배치할 때 어때요? 개구부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개구부를. 그럼 개구부를 여기 배치하면 소음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개구부 배치. 그래서 개구의 위치 선정상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개구부를 아무 쪽으로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동일 주거 내평면 계획 시 소리나 성질과 적절한 방을 배치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치를 할 때 그끼리 이렇게 같은 유형끼리 보통 한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쪽으로 많이 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아파트의 경계벽 중심 및 수직으로 같은 뱅을 배치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가 옆 세대하고요, 항상 실이 같습니다. 내가 안방이면 저쪽도 안방이고, 얘가 거실이면 저도 거실이고, 이렇게 반대, 같은 어머니 생기는 길이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평형, 같은 위치로 계속 저것이 설치가 됩니다. 같은 방의 형태가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위별 대책이 나왔죠. 바닥은 일반적으로
이 바닥을 통해서 진동에 의해서 많이 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차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닥에서 보시면 바닥에서 1번 바닥 구주체의 중량과 강성의 충격에 대한 전파음을 제한한다. 일단은 저겁니다. 얘는 차음이 돼야 되겠죠. 차음. 음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뜸바닥층 채택자. 이 뜸바닥층 채택하라는 것은 이거는 방진. 자, 2번하고 3번이 방진 개념이죠. 바닥은 방진, 진동 방지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진 개념. 그래서 방진이 돼야 되는데 중량 충격의 방작에서 뜸바닥층. 뜸바닥층은 이중 바닥 구조입니다. 이중 바닥 구조 형태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량 충격음을 방작해서 그러면 중량 충격음은 어린애들이 뛰는 거나 중량 충격음은 어린애들이 방방 뛰는 거 이런 것이 중량 충격음에 해당이 됩니다. 중량 충격음이고 중량 충격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 뛰거나 아니면 가구로 움직이다 쿵 났다 이런 것이 중량 충격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 바닥 구조 형태로 해주는 게 뜸바닥층 형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격 완충제 사용하는 거 뭐 카펫이나 이런 매트 같은 까는 것은 경량 충격 완충제. 충격 완충제는 자 바로 이 카펫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카펫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경량 충격음이죠. 경량 충격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찻잔을 떨어뜨렸다. 또는 이런 것이 경량 충격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 나옵니다. 이중 천장 속에 공기층을 둔 후 흡음재를 천장 사이에 충전해 주는 방법이죠. 그러면 보통 이중 천장을 하기 위해서는 달반자가 되어주면 돼요. 달아멘 반자. 재물 반자는 바로 마감을 바로 해주는 것을 보통 재물 반자라 하죠. 그래서 반자를 달아멘 형태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개구부 나옵니다. 개구부는 사실상 저거죠. 예, 개구부적인 측면. 개구부가 창호였죠. 창호. 샤시적인 측면인데 개구부. 그래서 이 개구부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거죠. 이 기밀성이 줘야 되죠. 일단은 개구부는 기밀성이 좋은 개구부를 쓰면 되죠. 기밀성이 좋은 형태로 우리가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개구부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이중창호나 이런 삼중창호 형태, 삼중창호로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유리는 복층유리라든지 이런 걸 쓰면 돼. 복층유리, 페아글라스 이런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씀으로써 효과가 좋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부는. 그리고 현관 부분에 개구부 있죠. 현관 부분에 이제 중문 설치하는 거. 그래서 세대 현관문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중문을 설치해 가지고 이런 차단하는 개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 표면재는 흡음성 재질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엘리베이터 소음 나오죠. 뭐 침실과 거실을 격리시켜 주시는 것이 좋죠. 엘리베이터가 둥 움직이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침실이나 거실과 엘리베이터는 최대한 격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방진 고무나 방진 스프링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소음을 최대한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급배수 설비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물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소리가 콘크리트에, 자, 이 매립을 해놓게 되면, 콘크리트에 그냥 매설을 해놓게 되면 이 물소리가 소음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전음도가 크거든요.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매립비에서는 글라스 울의 커버 같은 걸 설치해서 이 물소리 같은 진동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기 하부와 바닥 사이 완충제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급배수 설비암. 그래서 급배수 설비암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겁니다. 이 수직 배관을 어딘가만 파이프 샤프트란 공간에다가 파이프 샤프트 내에 배관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파이프 현장에서는 보통 파이프 샤프트라고 해요. 파이프 샤프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는 파이프 피트인데 원래 공식 용어는 파이프 샤프트에서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된 여기에다가 PS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프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배관하는 것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의 배관은 매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설하면 소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창호 개폐음에 대해서는 했죠. 그래서 1번에 현관문에 도어 클로즈 설치 서서히 이렇게 닫히도록 해야 되죠. 그냥 문 탁 닫으면 쿵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도어 클로즈 또는 도어 체크라겠죠. 설치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여주는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창틀 부분에 고무 패킹. 그래서 여러분들 문 같은 데 보면 그 현관문에도 위에 이래고 고무 패킹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부위별 대책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는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소음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02페이지 메탈 스터드 공법이 나옵니다. 메탈 스터드. 자, 메탈 스터드는 보통 칸막이 벽을 설치할 때 쓰는 공법이죠. 메탈 스터드는 칸막이. 경량 칸막이 공사라고 보시면 돼. 메탈 스터드는 칸막이 공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요거는 시험이 그 시공 순서 개념이 시험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시공 순서. 그래서 보통 재료는 뭐 석고보드고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런너하고 스터드는 뼈대고요. 그래서 보통 그 시공 순서를 보면 정확한 위치에 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먹매김이 먹줄치기거든요. 먹줄치기를 해요. 먹줄치기는 어디에 하는가 하면 바닥 쪽하고 천정 쪽에 먹줄을 딱 칩니다. 천정에 바닥하고 거기다 먹줄치기 먹매김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런너 설치를 합니다. 그럼 런너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가 바닥이 천정이면 여기 이제 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철제의 틀을 갖다 설치, 밑에 대고 위에 이 틀 설치하는 게 있어요. 틀. 이게 런너고, 런너를 먼저 설치하고 나서 이제 스터드 뼈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대를 설치하고 나서 한편에 석고보드 대고, 그 다음 중간에 단열재 넣고 반대면 석고보드 설치하고 나서 바닥에 걸레바지 공사하면 됩니다. 밑에 걸레바지는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메탈 스터드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메탈 스터드 공법은 이 석고보드를 대가지고 마감하다 보니까 자 불연이죠. 단열, 차음 성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식 공법이죠. 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건식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단축이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마감적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 석고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약해요. 이 물에는 좀 취약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탈 스터드 공법은 한번 기출이 된 파트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단열은
우리 시험에서 사실 가장 이 수장공사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 단열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열공사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수장공사 일부분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단열에 대해 연료의 차단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